As one of the biggest groups in China or even Asia, Alibaba has always been concentrating on the development of SMEs. Alibaba.com is founded in 1999 and becomes a leading platform worldwide so far. It connects millions of overseas SMEs to buyers, stimulating the cross-border business trade for the past 17 years. Alibaba.com has been chosen by authoritative media like CNN and Newsweekly as top world-class brand, as well as the world's largest B2B platform recognized by AXA. Currently, Alibaba.com has already covered 240 countries and regions worldwide, and is able to serve with 15 multi-languages. It also has more than 40 industry categories and 2 million online shops, which in return attracted 160 million registered buyers. Alibaba.com has helped numerous SMEs by increasing their website traffic, product exposure, and inquiries with Gold Supply membership, bringing much more overseas opportunities and orders. In the meanwhile, we have witnessed lots of suppliers gain success on Alibaba.com, changing from domestic trade to overseas exportation. They have reflected the positive feedbacks, results, and benefits brought by Alibaba from different industries and continents. And in this year, Mr. Jack Ma and Alibaba Group introduced the idea of an 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to share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with SMEs worldwide. As envisioned, the EWTP would be set up primarily to formulate international rules to eliminate barriers to e-commerce and to help small business and consumers everywhere participate in cross-border trade. Alibaba.com is surely one important part to establish EWTP and makes all small business and young people enjoy the benefits of trade. With the help of Alibaba.com, you are connecting with the world with trade. Come and join us. Be our next success story sharing with Alibaba.com. We are waiting for you. 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 강사 이종근입니다. 오늘도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시간으로서 두 번째 시간, 알리바바 그룹의 생태계와 알리바바닷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생태계에 대해서 우선 알리바바 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엔터테인먼트와 건강, 그리고 금융,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한국에서의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부분들은 알리바바닷컴과 좀 혼재되어서 사용함으로써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알리바바 그룹에 있어서 파이낸스 부분은 결제 부분인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전자지불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알리바바 시스템에서, 알리바바 그룹에서 개발한 그 결제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경우는 엔투 파이낸셜, 올해 2022년 초에 그 디디 추싱이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데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상장을 했다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연이어서 상장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엔트 파이낸셜, 개미가 이제 그 로고로 사용되는 엔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주식 상장을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그 중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그 처리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그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경우가 그 엔터 파이낸셜에서 처리를 하는 벤처 캐피탈 같은 형태의 그 재무 파이낸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나 온라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경우들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커머스 분야로 들어가서 주요 사이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제조업자, 도매업자가 바이어를 찾아서 무역을 중개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688닷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업자, 도매업자가 중국의 소매업자를 찾아서 유통을 하는 그 중국 도매 사이트라고, 중국 국내의 도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익스프레스닷컴 같은 경우는 현재는 확장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중국의 상품을 영어로 등록해서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B2C 사이트였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아라든지 또 그 인도라든지 또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저 알리익스프레스닷컴 같은 경우를 확장을 해서 전 세계의 아마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확장을 해가는 것들이 목표를 좀 삼고 있습니다. 타오바오닷컴 같은 경우는 C2C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고 B2C 형태도 띄고 있는데, 한국의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 같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티몰닷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그 브랜드를 심사를 받아서 입점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중국 내에 가장 큰 온라인 백화점 형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매출이 가장 큰 사이트가 중국 내에서는 현재 티몰입니다. 주화산닷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항공권이나 여행권 같은 경우들을 중개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이나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서 물류 회사를 중국에서 알리바바 그룹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류 회사들을 통합해서 물류를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물류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마마닷컴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형태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그 소호 쇼핑몰을 한다고 소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쿠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다른 타 사이트의, 타 대형 사이트의 고객 DB를 이용해서 제 소호 쇼핑몰에 마케팅을 홍보하고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행사나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현재는 바뀌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나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호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013년, 14년 그 마인이 가장 강조를 했었던 게, 앞으로 지금까지 IT 20년의 시대가 가고 DT, 데이터 테크놀로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테크놀로지 30년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리바바닷컴의 결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류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인터넷 페이지에, 인터넷 사이트에 기본이 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많은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바바 그룹이 그 AI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그 3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5대 안에 들었다. 최근은 3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뜨는 사이트들이 그 웨이버 같은 그 동영상 서비스를 처리하는 부분들, 또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만리방화벽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좀 그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의 유예가 되는 사이트들은 좀 차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리방화벽을 세워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이트들, 중국에서만 쓰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리바바 그룹에서 그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티몰 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중국의 전자상 거래가 앞 시간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진율보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 또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디지털 미디어를 연결한 쇼핑몰들이 또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많이 또 알리바바의 그룹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앞서 살펴드렸듯이 티몰 C2C, 타오바오 C2C, 티몰 B2C, 그 다음에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품들을, 전 세계의 브랜드 상품들을 등록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 전 세계의 제조업자, 도매업자가 바이어를 찾는, 무역을 중개하는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88닷컴, 중국의 제조업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찾는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리익스프레스닷컴, 그리고 동남아의 쇼핑몰, B2C 쇼핑몰인 최근에 이제 라자다를 인수를 했고요. 티몰 글로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DD와 관계된 뭐 매블 서비스하는 형태들도 있고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허마신성, 오른쪽에 있는 허마신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신선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또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오프라인 쇼핑 형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와서 페이먼트와 관계된 알리페이,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와 관계된 엔트금융, 그리고 로지스틱스, 한국에도 현재 최근에 진출을 해 있는 차이나 오블류,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알리마마, 그 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계열사로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을 저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주로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세계 최대의 B2B 웹사이트 및 무역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서플라이어와 글로벌 바이어를 연결하는 사이트입니다. 탑미디어가 인정한 CNN, 뉴스위클리 등의 탑미디어가 인정한 최대 B2B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자상거래 카테고리에서 B2B 분야 전 세계 1위 사이트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하고 사용하는 B2B 웹사이트로서 220개 지역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36개의 산업군 카테고리와 5,900개 이상의 상품 카테고리, 그리고 B2B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자재, 기계, 그리고 또한 그 산업용 제품들, 포장재 같은 경우도 B2C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리스팅됨으로써 카테고리가 넓고 많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는 것들을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전체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는 뭐 220개국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면은, 무역을 중개하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인데, 무역에서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수출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한국에서 또한 중남미 대륙으로 수출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무역 같은 경우는 배송이 항상 붙기 때문에, 선적을 해서 배송을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는 경우 프랑스 파리를 거쳐가지고 환적이 되거나 또 아니면 요즘은 중동의 두바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환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옮겨 실어서 다시 또 아프리카로 배송이 되어야 되는데 환적을 하다 보면 운송 기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물품의 파손, 그 다음에 운송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제품의 가치의 멸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좀 수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중남미 같은 경우도 미국을 거쳐서 다시 또 환적이 되는 트랜스시먼트라 그러죠. 처리가 되다 보니까 또 같은 문제가 있어서 좀 한국에서 수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 세계 15만 공급업체가 유료회원으로 15만 공급업체가 사용을 하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천만 명의 활동적인 바이어 그러니까 인콰이리를 주고받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 소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2천만 명 정도 활동 중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34만 건의 바이어 인콰이리가 발생하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36개 산업군의 카테고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억 6천만 명의 바이어일 때 2017년 3월에 발표한 자료가 2억 6천만 명의 바이어가 활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 5천만 명, 미국 3,300만 명, 스페인 2,300만 명, 브라질 2천만 명, 인도 1,000만 명, 프랑스 950만 명, 우크라이나 640만 명, 캐나다 그리고 그런 순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2015년부터 글로벌리제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격하게 바이어 숫자가 늘어난 지역이 동남아하고 유럽 지역입니다. 특히나 2016년 자료에 봤을 때는 스페인하고 프랑스, 영국 같은 바이어들은 좀 집계가 잡히지 않았었던 내용들인데 다시 집계가 많이 늘어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베트남이나 그런 쪽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을 좀 타겟으로 정하시는 것들이 많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알리바바닷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때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들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 분포를 지금 보시면은 중국 바이어 숫자를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바이어 숫자를 좀 집계하지는 않았는데 알리바바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적어도 인도 정도는 우리가 바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알리바바닷컴이 사실 수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인데 중국어로 상품 등록을 할 수는 없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상품을 좀 보는 것들을 원하고요. 또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라면 중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어 사용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중국에 수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플랫폼이 이제 또 알리바바닷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닷컴의 개요에서 2020년에 이제 바이어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B2C 판매업자 및 기업의 알리바바닷컴 유입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 많았던 바이어들은 원래 무역업자라든지 브랜드 소유자, 대규모 소매업체들이 많았고 오프라인 소매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좀 많았었던 부분들인데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대에 있어서 온라인 소매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예전하고는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온라인 소매 판매 업체의 증가가 급격하게 늘었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징적인 부분들은 온라인 소매 판매 업체들의 경우는 특정 제품에 대한 시험 주문, 제품 중
제품 중에 하나를 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확산되면 신규 반백 구매가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는 형태고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온라인 소매 판매를 하는 경우 요구를 하고 잠재적으로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소싱하고 소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베스트셀러 상품을 좀 개발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프라인 소매 판매 업체들의 경우는 안정적인 주문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품종으로 또 이 형태들도 소량 구매를 하게 되고 충성보다 좀 온라인보다는 좀 충성적인 구매를 하는 것들이 온라인 소매 판매를 하는 업체보다는 충성적인 구매를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취급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서 R&D 역량이라든지 품질 관리가 가능한 업체들도 판매자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한 맞춤형 제품, OEM 제품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그 공급업체를 또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무역업체 같은 경우는 구매 에이전트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강력한 협상력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들이 취급해야 될 상품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 요구사항이 높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규모 및 생산 능력, 해외 인증 같은 서비스를 해외 인증 같은 경우들이 준비된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대규모 또 소매업체 같은 경우는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대량 구매라든지 긴 기간이 소요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대량 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강점과 고객 만족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부분들, 안정적 생산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요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알렉사닷컴이라는 2021년도에 이 알렉사닷컴이 좀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는데요. 아마존의 계열사이고 인터넷의 트래픽을 조사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트래픽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사이트인 네이버가 2017년도에 60위였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이 전 세계 107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랭킹은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282위로 좀 더 네이버보다 높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인터넷에서 쇼핑몰에서 인터넷에서 컨텐츠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이버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메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페도 가실 수 있고 블로그도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사용자당 페이지 뷰가 더 높고 사이트 출력 시간이 긴 것들이 특징이지만은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등록된 상품이 사이트의 컨텐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보다는 약간은 세계 랭킹이 낮지만은 다음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비슷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음보다는 높은 플랫폼이 알리바바닷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 세계의 다른 B2B 사이트와 알렉사닷컴을 통해서 트래픽을 비교했을 때 글로벌 소시스보다는 월등하게 좀 높은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쇼핑몰에서 중요한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두를 사고 싶어서 구두를 네이버 플랫폼에 치시면 사이트 구두 자체가 이제 링크가 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옥션이라든지 쇼핑몰 사이트에서 지마켓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이 링크되듯이 그렇게 이제 상품이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에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46,000개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소시스가 전 세계 2위의 플랫폼인데, B2B 플랫폼인데 3,900개 정도로 해서 약 12배에서 13배 정도 큰 사이트가 이제 저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EC21 같은 경우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을 하던 사이트로 좀 영향력이 좀 있었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이 안타깝고요. 고비즈코리아닷컴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또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현재는 가장 많은 상품이 좀 등록되긴 했습니다. 한국의 상품들이. 그리고 또 이제 이시플라자, 트레이드닷컴,
바이코리아, ORG, 트레이드키닷컴 다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관공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많은 회원을 모으고 공급자가 많아서 좀 활동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많은 부분에서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알렉사닷컴을 통해서 알리바바닷컴의 이용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좀 많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알리바바닷컴 영어로 상품 등록이 되다 보니까 대학원 이상,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학교나 회사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용을 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6만 불 이상, 그 다음에 3만 불대의 6만 불 이하, 3만 불 이하의 이제 월 평균 소득을 가진 약간은 소득 수준이 낮은 쪽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었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3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특징이고,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들, 가정을 이뤄서 자녀가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고객들이 이용 고객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유추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알리바바닷컴은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자들이 자녀도 생기고 소득 수준에는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집에서 소호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이다 하는 것들을 좀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이시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국제전자상거래의 절차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셀러가 유료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회사 소개를 등록하고 상품 등록하면은 바이어가 상품 검색을 해서 바이어가 인콰이리를 남기고, 아니면은 또한 RFQ라는 것들이 이제 B2B 사이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제시 요청입니다. 바이어가 찾는 상품이 있으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찾는 사양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수입 요건들에 대해서 올려놓고 10개의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그 제품을 취급하는 공급업체 알리바바닷컴의 공급업체 10개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인콰이리 RFQ에 대응을 함으로써 이제 바이어를 개척하고 수출 매출을 개척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구매 샘플이라든지 구매 발송 제품들을 발송함으로써 샘플에 인콰이리를 주고 샘플 발송을 함으로써 이제 실질 오다를 연결해가는 B2B 중개 사이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에도 인터넷 쇼핑몰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통한 상품 검색, 바이어의 키워드를 통한 상품 검색이 9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카테고리 내 모든 쇼핑몰들이 마찬가지듯이 카테고리 내 상품 리스트, 그 다음에 공급자 국가 간 상품 검색, 프로모션 배너에서의 상품 확인, 그 다음에 공급자가 RFQ의 상품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또 바이어를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코비드 기간 내에 이제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 이상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소규모 기업의 29%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B2B 구매자의 90% 이상이 모바일로 주문을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통적으로 코비드 기간 동안 전통적 대면 방식을 통한 영업 방식이 소통에 있어서는 약 61%에서 29%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익 부분에서는 28%에서 13%로 감소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업 담당자가 디지털 소통을 통해서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매출 증가가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업활동 방법에 있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그 다음에 온라인 전시회, 실시간 라이브 채팅, 회사 소개 비디오, 제품 동영상들을 올림으로써 이제 처리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코비드 기간 내에 매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에 있어서 맥킨지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미국 상무성에서 조사를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US 23.9조 달러가 이제 B2B 거래이고 B2C 거래는 3조 8천억 달러가 이루어졌다 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B2C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B2B 거래가 아직까지는 6배 이상 B2C 글로벌 전자상 거래에서 6배 이상 더 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알리바바닷컴의 트레이드 어시어런스 거래 실적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코비드 기간 내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계 포장 및 인쇄산업, 건축 자재 등의 인콰이리 숫자는 줄었으나 오히려 매출은 증가한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00% 이상 또 증가한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3개년간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3개년간 매출 실적을 봤을 때 활동적인 바이어의 숫자는 50%, 그 다음에 거래를 해서 실질 지불을 한 바이어의 경우는 65%, 그리고 전체적인 머천다이즈 볼륨, 그러니까 구매액은 160%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코비드 기간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매출을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들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주의 바이어들이 38%, 48%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것들이 보실 수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2%에서 46%로 증가를 했네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회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회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는 프리미엄 패키지와 스탠다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어로 상품을 등록할 때 무제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쇼케이스 프로덕트라 그래서 우선 전시 노출 상품의 숫자가 있는데 20개씩 동일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비드 상황 이후에 좀 회원제가 바뀌면서 특징이 되는 내용들이 RFQ를 응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을 확대할 바이어를 통한 그 주문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RFQ의 이용 건수를 그래서 많이 늘려놨습니다. 60건으로 늘려놓은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키워드 트렌드 활용이 가능하고 키워드 광고 비용이 프리미엄 패키지 5,999불 회원제에 있어서는 3,000불 그리고 스탠다드 패키지에서는 500불 주어진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제 계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이용계 상품 등록 서비스, 온보딩 서비스를 정해진 지정된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상품 등록을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 솔직히 상품 등록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전자무역을 위한 B2B 쇼핑몰입니다. B2B도 인터넷 쇼핑몰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사용했던 경험들이 많은 유저들이 좀 더 매출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또 SCM이나 CRM을 겪어보셨던 업체들이 또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알리바바닷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을 중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수출을 중개할 때는 수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어가 가능하거나 수출이 가능한 직원들, 그리고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회사 속에서 작성,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그리고 외국어 동영상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고요. 대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그냥 우리도 수출에 주력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 수출 매출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해외 규격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일례를 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몇 년 전 2014년도 정도에 영국에서 6만 불 정도의 20피트 컨테이너 바잉 오퍼를 받아서 이제 인보이스를 전달을 하고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보냈기 때문에 선금 입금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바이어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전기 난방 제품 같은 경우나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CE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기 안전 규격인 CE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OHS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가 유해 물질 제한 지침이라 그러는 내용인데요. ROHS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하는 내용
그 중금속들이 제조 과정에도 사용되지 않고 제조를 하면서 또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ROHS가 3년마다 좀 막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그 영국 바이어가 연락이 와서 ROHS가 만료가 됐으니 좀 갱신을 해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또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금이 들어오면은 갱신 신청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좀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그 매출이 날려먹게 됐었던 계기가, 바이어가 메일을 마지막에 보냈던 내용은 ROHS가 없으면은 우리 제품은 내가 취급하는 제품은 유럽에 판매가 불가능한데 당신은 유럽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나에게 견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또 바이어가 연락을 끊고, 그 다음에 제가 답메일을 계속 보내도 답변이 없었던서 매출을 날려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해외 규격 엔진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받아주시는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일례로 에피소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수출 경험 및 수출 거래선이 확보된 기업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또한 수출을 해보심으로써 또 품질 관리라든지 해외 규격에 좀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수출 매출에 많이 도움이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활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질로서는 비즈니스 외국어, 비즈니스 예절, 컴퓨터 툴, 그리고 컴퓨터의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 가지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알리바바닷컴은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제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대한 주문 관리라든지 상품 노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케팅 프로모션 툴을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역 용어, 인콰이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내용들, 무역 의상 관계 소통, 그리고 주문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상 거래와 국제무역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대체적으로 인력을 뽑으시면서 전자상 거래를 잘하는 인력을 뽑아서 무역을 시키겠다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같은 경우는 양식이 정해져 있고 절차가 정해져 있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따라서 배우시면은 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전자상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이라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꼭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알리바바닷컴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알리바바 그룹의 사업 구조와 알리바바 그룹의 생태계,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개요,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회원제,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